파이팅! 절대 부등식이라는 건 뭐냐? 봐봐. 전체 집합에 속한 모든 값에 대하여 성립하는 부등식을 우리는 절대 부등식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요렇게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미지수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포인트는 뭐야? 미지수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럼 걔는 우리는 절대 부등식이라고 부르자라는 것인 건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a제곱은 0 이하다. a는 실수. 예, a 뭘 넣던 간에 무조건적으로 당연하게 성립하는 부등식 아니야? 네. 왜냐하면 우리 실수의 성질은 뭐야? 제곱했을 때 양수로 나오거나 0까지만 나오는 거니까. 문자와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우리 뭐라 부르자? 절대 부등식이라고 부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떠한 부등식이 절대 부등식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면 이제 뒤에서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부등식들의 성질을 이용하냐면 첫 번째, 당연한 얘기야. 부등식의 성질 중에 A에서 B를 뺐더니 양수가 됐다면 우리는 뭐다라고 얘기를 해? A가 더 크다. A가 B보다 큽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오케이? 또 A 빼기 B를 했더니 그것이 0이라면 둘이 같다. A와 B가 서로 어떻다? 같다. 그리고 A 빼기 B가 0보다 작다라면 A가 더 크다. 그렇지. B가 더 큽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뒤에서 이제 어떤 부등식이 나올 거야. 걔가 정말 절대 부등식이 되니?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성질을 이용할 거야? 뺐더니 양수가 나왔으면 앞에 게 커. 뺐더니 서로 같으면 둘이 서로 같아. 뺐더니 음수면 뒤에 게 커. 라고 이렇게 얘기하겠더라라는 것인 건 거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실수라는 가정하에 어떠한 실수는 제곱을 했어. 그럼 걔는 무조건 뭐 이상일 수밖에 없어. 0이다. 0 이상이다. 그리고 하나 더. 실수 두 개를 제곱해서 더했어. 얘도 몇 이상일 수밖에 없어? 0 이상일 수밖에 없겠지. 만약에 실수 세 개를 제곱해서 더했어. 그것도 0 이상일 수밖에 없겠지. 그러한 특징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풀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하나 더. 뭐가 더 있냐면 절대값을 제곱을 한 것은 A를 제곱한 것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A의 값에 상관없이.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는 A일 수도 뭐 0일 수도 마이너스 A일 수도 셋 중 하나이겠지만 그 제곱을 하면 무조건 A 제곱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뒤에서 이제 부등식 증명할 때 이러한 사실들을 이용하겠더라라는 것인 겁니다. 본 이해되셨을까? 그래서 요건 잘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럼 어떠한 것들이 절대 부등식이 있느냐? 봐봐. 예를 들어 요런 거. 절대 부등식이다 아니다. 아니다. 얘 절대 부등식이 아니야? x의 값에 관계없이. 맞지. 맞네요. 얘 그냥 우리 2차 부등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래로 블록인 포물선이지. 판별식 d가 0보다 어때? 0보다 작지. x축과 맞나 안 맞나? 안 만나는 이러한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고. 맞아? 그러면 얘 2차 부등식이 다 x축보다 위에 있도록 그림이 그려지니까 얘는 절대 부등식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진 않고 어떻게 절대 부등식으로 보냐? 이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우리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을 굳이나 얘를 어떠한 제곱식으로 나는 만들어주고 싶어. x제곱 더하기 x에다가 몇이 추가가 되면 우린 여기에 제곱이다라고 바꿀 수 있을까? 4분의 1. 4분의 1. 그럼 얘가 4분의 1, 얘는 그럼 얼마? 4분의 3으로 사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 그럼 얘는 뭡니까?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이다 라고 왼쪽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기 이제 여기서부터 생각의 영역인 거야. 어떠한 실수를 제곱하면 얘는 몇 이상? 0 이상. 거기에 4분의 3을 추가하면 그것은 어쨌든 0보다는 크다? 작다? 크다. 맞지? 크니까 당연하게 성립합니다. 라고도 생각하겠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무슨 부등식이에요? 이제 절대 부등식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겠더라라는 것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용이 되는 대표적인 절대 부등식은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요. 한번 볼게. 84쪽에 1번에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 오케이? 요거는 항상 0 이상입니다. 요거 대표적인 절대 부등식.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요런 건 당연하죠. 플러스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은 0 이상이다. 요거 또한 절대 부등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아래 건 조금 더 빨리 보일 거야. 왜냐? a 플러스 b의 제곱 또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으로 미는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될 거니까. 완전 제곱식 누구 같아요? 실수라고 얘기했고요. 실수는 제곱을 했을 때 음수가 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까지 되니까 얘는 당연하게 성립합니다. 당연한 부등식이야? 절대 부등식이야 라고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그럼 선생님 저는 이게 뭐 마이너스 5라고 쓴다면? 당연한 거죠. 왜냐? 이거 제곱이잖아. 맞지? 절대 부등식의 키포인트는 얘가 뭐 아니면 안 돼요가 아니라 얘가 당연히 마오보다 다 위에 있니? 맞아. 그럼 절대 부등식이야. 약간 요런 느낌인 거. 그 6이면 안 되겠죠. 문자와 상관없이 성립을 항상 얘가 얘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그게 무조건 맞아야 절대 부등식인데 얘 그래 a 플러스 b의 제곱이 뭐 예를 들어 6 이상이냐라고 물었어. 그럼 얘가 만약에 1이면 어떻게 할 건데? 완전히 그러니까 그건 절대 부등식이 아니라고. 됐을까? 무슨 말인지 돼? 전부가 다 성립하면 절대 부등식. 예외가 있으면 절대 부등식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는 특별히 2차 부등식에서는 그 예외가 있을 때 해도 구했잖아. 맞지? 그거 만족한 x들이 얼마 없으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너네 이거 기억할란가 모르겠는데 두 번째는 대표적인 절대 부등식이 얘고요.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ab. 세 번째는 요거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얘도 대표적인 0 이상이다라고 했을 때 얘도 대표적인 절대 부등식이죠. 근데 이거 왼쪽을 보면 우리 고상을 떠올려야 되는 거 아니니? 처음 보는 1별 B별 C의 제곱? 너 이거 고상 곱셈 공식 변형. 아 그거 세제곱 아. 그거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 곱셈 공식 변형. 다 까먹었어. 2분의 1 아, A마 B, a 마이너스 b의 제곱 B마 C 제곱, b 마이너스 c의 제곱 c 마 A 제곱. 마이너스 아. a의 제곱 이었었잖아. 그렇네. 맞아? 어. 그러면 봐봐. 얘도 2분의 1은 그냥 없다 손 치고 지금 부호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야. 하나의 제곱당 다 몇 이상이라고 그랬어? 여기서 0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다 0 이상 0 이상 0 이상을 더하면 그 결과도 몇 이상? 0 이상으로 당연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얘가 성립한다는 거야. 실제로 얘는 는이 되려면 각각이 다 0이 되게 하는, 즉 A, B 같고 B, C 같고 C, A 같아서 세 개가 똑같을 때에만 부호가 성립합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맞아?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절대 부등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인 겁니다. 오케이? 그럼 봐봐. 이제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실제로 나오냐면 필수예제 17 여기 요거 바로 보면서 좀 볼게.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성립함을 뭐 하시오야? 증명하시오. 이게 절대 부등식이냐? 맞다면 한번 확인해 줘볼래? 라고 했어. 오케이? 그러면 얘가 절대 부등식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첫 번째, 뺄셈으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첫 번째 뭐 한다? 뺄셈. 뺄셈으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일단 얘네 대소 관계가 이게 항상 성립하니라는 건 누가 더 크니 작니를 얘기할 수 있다. 그걸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건데 지금 난 이거 모른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래서 얘에서 얘를 한번 빼고 자라는 거야. 그러면 일단은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4ab를 빼면 얘는 어떻게 돼요? A 보다 마이너스 크다.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에서 4ab를 뺐지. 그러니까 A 마이너스 B의 마이너스 완전 제곱 그렇지. 얘는 a-b의 제곱이 되는데 뺐더니 얘가 되는데 봐봐. A와 B는 실수라는 가정하란 말이야. 뺐든 더했든 계속 실수일 거고 그 실수를 제곱했다라는 건 그 값이 0보다는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둘이 뺐더니 얘는 반드시 0 이상이에요. 뺐더니 0 이상이라는 건 앞에 게 뒤에 것보다 항상 어때요? 크거나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되었을까? 네. 오케이? 그래서 얘는 항상 성립해요. 얘는 이제 절대 부등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요가 끝이야. 첫 번째 뭘 이용하자? 뺄셈을 이용하자.
근데 모든 것들이 다 뺄셈을 이용하는 게 쉽지는 않아. 두 번째는 이제 어떠한 식이 있냐면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가 항상 절대값 A 플러스 B보다 크거나 같냐라고 요거를 한번 물었어. 그럼 얘는 지금 내가 이걸 부동관계를 모른다라고 쳐보자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했던 것처럼 빼려고 봤더니 빼는 것도 그렇게 녹록치는 않아. 절대값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어떠한 걸 이용해서 확인을 하냐면요. 제곱에서 제곱을 빼봅니다. 뭐에서 뭘 빼? 제곱에서 제곱을 빼. 왜 그렇게 되느냐면 봐봐. A도 양수고 B도 양수라는 가정하에 A보다 B가 큰 상황이라는 걸 알아. 그러면 그 제곱을 했을 때 그대로 부등호방이 어떻게 될까? 유지가 되겠지. 오케이? 다시 둘 다 양수라는 가정하에 A보다 B가 커. 그럼 그 제곱한 결과도 그대로 부등호방이 유지가 될 건데 반대도 가능해요. 양수일 때는. 왜냐하면 얘는 넓이라고 생각하고 얘는 한 변의 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정사각형에서. 넓이가 클수록 한 변의 길이가 어떨 수밖에 없어? 길 수밖에 없잖아. 오케이? 그래서 그걸로 확인하겠다는 거야. 언제? 절대값이 있을 때는 제곱한 것들을 비교해서 원래 것의 배수관계를 확인하자. 그러면 얘 지금 제곱해봅니다.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에서 얘 제곱한 거 얼마야? 절대값 A 플러스 B의 제곱을 한번 빼볼게. 그러면 얘는 봐봐. 우리 아까 절대값 A를 제곱을 하나 A를 제곱하나 어떻다 그랬어? 같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할 거야? 얘를 지금 봅시다. A 제곱 더하기 2 절대값 A 절대값 B. 얘는 지금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 이대로 써야 되고 그리고 뭐만 남아? B 제곱. 얘는 전체 절대값을 제곱하라는 거니까 그냥 이거 없다 손 치면 되는 거지. 그러면 뭐가 돼?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B 제곱이 되겠죠. 맞음? 그럼 얘네 둘이 사라질 거고 뭐만 남아? 2로 묶으면 뭐가 돼? 절대값 A, 절대값 B 빼기 AB라는 요런 결과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우린 일단 생각해 보기를 봐봐. 절대값 A, 절대값 B는 우리가 한 번의 절대값으로 합칠 수는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 얘를 우리는 한 번의 절대값 A, B라고 바꿔보자. 합칠 수 있어요. 생각을 해보면 봐봐. 우리 절대값 A, 절대값 B가 절대값 A, B와 똑같을까라고 보는 건데 헷갈리시면 그냥 뭐 2, 3 넣으면 2, 3 곱한 게 6의 절대값이랑 똑같고 하나 양 하나 음이었다고 생각해볼까? 마이 3 하면은 결국 2, 3은 6이 되죠. 왼쪽은. 얘는 마육에다가 절대값 씌우면 어쨌든 다 또 뭐가 돼? 6이 되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뭐다? 절대값 따로 있는 걸 이렇게 한 번에 합쳐도 상관은 없다. 그럼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을 건데 그럼 생각해 보기를 봐봐. 그러면 이 절대값을 풀 건데 A, B를 곱한 게 기껏해야 양수거나 0이거나 음수거나 셋 중 하나겠지. 맞아? 그러면 봐봐. 생각해 보기를 둘이 곱한 게 양수라면 A, B에서 A, B를 빼는 거니까 몇이 나와? 0이 나오죠. 맞아? 왜 안 돼? 그리고 이 A, B를 곱한 게 만약에 0이라면 0 빼기 0이니까 계속 0이 나오고요. A, B를 곱한 게 만약에 음수라면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B니까 얘가 뭐가 돼? 마이너스 2AB가 되는데 이건 결국 무슨 수야? 음수. 아니지. AB가 음수여서 정리를 했더니 마이너스 2AB로 했잖아. 그러면 AB에다 마이너스 2를 곱한 거니까 얘는 무슨 수? 양수. 0 아니면 양수로만 나오는구나. 오케이? 봐. 그러면 일단은 얘 한 개 결국 뭐가 됐어? 0 이상이라는 게 됐고 그 말은 뭐야? 뺐더니 0 이상이라는 건 누가 더? 앞에 있는 게 더 크거나 같다는데 애초에 얘는 양수들을 제곱한 거잖아. 그럼 원래 걸 비교했을 때도 부등호방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 이게 맞습니다. 되는 거야.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절대 부동식을 증명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이제는 별표치식을 다 외우셔야 돼요. 산술기야. 딱 봐도 뭐 상식이 생겼다는 거지. 얘는 이러한 성립하는
덫이 있으니 너희들이 이제 이거 가지고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렴. 이 산술기하야. 오케이? 그럼 봐봐. 산술기하는 어떠한 절대 부등식인 건데 전제 조건이 중요해. 밑줄 A 양수 B 양수일 때. 산술기하는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얘를 가지고 그 답을 도출해내는데 이 공식을 쓰는 거거든요. 이것은 마치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무슨 정리 써? 피타고라스 정리 쓰듯이. 오케이? 얘가 이제 나는 당연한 공식이어서 그거 가지고 문제를 풀겠다. 그럼 어떨 때 이걸 풀 건지 그걸 알려줄 건데 일단 전제 조건이 중요해요. 둘 다 무슨 수였을 때? 양수라는 가정하에 쓸 수 있는 게 산술기하야. 음수야? 못 써. 하나라도 뭐 양수가 아니다 또는 0이야? 이러면 못 써. 알겠지? 양수라는 가정하에 항상 성립하는 게 뭐냐? 봐봐.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라는 게 있는데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은 뭐냐? 산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합에 대한 평균. 오케이? 어떻게 써? 만약에 A와 B라는 어떠한 두 수가 있었어. 그랬을 때 산술기하 관계는 산술평균값이 기하평균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가 산술기하, 요 절대 무등식인데 산술평균은 뭐다? A와 B의 합에 대한 평균. 우리 어떻게 구해? A 플러스 B 나누기 D. 그렇지. 둘이 더한 다음에 몇으로 나눠? 2로 나누죠. 얘가요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요 고배평균. 고배평균은 어떻게 하냐? 일단 둘을 곱하세요. 그다음에 뭐 씌울까? 루트. 이게 뭐죠? 그냥 이게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그게 뭐예요? 평균이에요? 얘를 산술평균이라고 부르고 얘를 기하평균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얘가 뭡니까? 라기보다 이러한 절대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가 키포인트인 거야. 알겠어?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산술기하는 뭐냐? A양수, B양수였을 때 항상 산술평균 2분의 A 플러스 B라는 요 값이요. 그 고배평균 루트 AB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가 산술기하예요. 우리 봐봐. A제곱 플러스 2AB 더하기 B제곱이 항상 0 이상입니다 하는 말이 동의하죠? 네. A, B의 관계가 있습니까? 상관없이 얘 동의하기로 했지? 네. 그것과 같은 느낌인 건 거야. A, B가 있을 때 항상 둘의 합의 평균이 항상 둘의 고배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요런 절대 부등식이 항상 성립합니다가 산술기하인 건 거야. 언제? 둘 다 양수라는 가정하에. 특별히 단. 그 다음 밑줄 치세요. 단. 등호는 A와 B가 같을 때 성립. 산술기하여서 보통 최대 최소를 많이 물어보는데요. 등호는 언제 성립을 하냐? 제시된 두 개의 값. A와 B가 같을 때에만 등호 성립합니다. 오케이? 일단은 받아들여봐. 그러면 먼저 얘가 진짜 이렇게 성립을 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지. 그래야 이거 가지고 절대 부등식이다라는 걸 생각하고 문제를 풀 수가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그래 2분의 A 플러스 B 하고 루트 AB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 한번 빼볼게. 그래서 얘가 정말 어떻게 되는지를 볼 건데 2분의라고 통분하고요. 얘를 A를 굳이나 양수니까 루트 A를 제곱했다고 봐. 볼 수 있죠? 그리고 B를 굳이나 루트 B를 제곱했다고 보세요. 그리고 얘는 2분의 2 루트 AB라고 볼 수 있겠지. 그걸 요 가운데 쓸 건데 우리 AB가 양수래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 루트 A, 2 루트 B라고 쓸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우리 얘는 분모는 뭐라고 쓸 수 있어? 2분의라고 쓸 수 있고 분자는 뭘 제곱하는 거야?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그렇지. 2분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분모는 무조건 무슨 수? 양수. 분자는 0 이상의 양수값. 0 이상이지. 제곱이니까. 얘가 항상 뭐다? 0 이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거잖아. 얘가 0 이상이야? 그러면 뺐더니 0 이상이라는 건 얘는 이렇게 된다는 소리. 그래서 이러한 절대 부등식이 하나 탄생하는 거야. 근데 0이 되는 키포인트였을 때 얘가 0이 되려면 분모는 0이 될 리 없으니까 요 식에서 분자가 뭐가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0이 되는 순간일 때만 얘가 등호가 성립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0이 되려면 루트 A, 루트 B가 어때야 되고? 같아야 되고 루트가 같으면 원래 것도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등호 성립하는 때를 꼭 알아야 돼. 제시된 두 개의 값이 서로 같을 때에 등호가 성립하고
절대 부등식은 항상 합의 평균이 곱의 평균보다 크거나 같습니다가 절대 부등식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실 가지고 뒤에 문제를 풀 때에는 요런 공식으로 요 공식으로 이용하기보다는 어떤 게 조금 더 편하냐면요. 이를 오른쪽으로 곱합니다. 요걸로 실제로 많이 이용할 거야. 야, 산술기하 쓸게 하면 이제 요걸로 많이 이용할 거야. 오케이? 그러면 봐봐. 산술기하라는 이 어떠한 절대부등식을 하나 배웠어. 그럼 이건 언제 쓰냐? 그거를 조금 아시면 좋은데 써놓으세요. 산술기하는 다음과 같을 때 씁니다. 이게 when 써먹어? when 써먹냐? 다음과 같을 때. 구하라는 문제에서 합을 알고 곱을 모를 때. 곱을 모를 때라는 건 곱을 물어볼 때. 오케이? 그때 그리고 난 다음에 적절하게 최대 또는 최소를 물어보는 상황. 합을 알고 곱에 대한 최대 최소를 물어봐. 오케이? 또는 뒤집은 거. 곱을 알고 합을 모를 때. 합에 대한 어떠한 최대 최소를 물어봐. 그리고 세 번째는 역수관계로 제시가 돼요. 우리는 보통 산술기하를 씁니다. 산술기하는 언제 써먹냐? 구하라는 조건 중에 합이 나왔는 상태에서 곱을 모르는데 최대 최소 뭐 이런 걸 물어봤어. 그러면 산술기하. 또는 곱이 나왔는데 합 관련해서 어쩌고저쩌고 물어봤어. 그러면 산술기하. 세 번째는 꼭 곱합 상관없이 뭔가 제시된 식들이 역수 관계로 제시가 될 때. 이건 어떤 게 역수 관계인지를 얘기해 줄 거야. 그랬을 때 이제 뭐 최대 또는 최소를 물어봤어. 아마 보통 최소일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산술기하를 써서 적절하게 문제에 적용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바로 문제를 보면서 풀게. 몇 쪽이냐면요. 페이지 오케이 18쪽 봅시다. 88. 봐봐. XY 곱이 8이었을 때 합의 최소를 물었어. 2번 상태. 곱을 알고 합을 모르는데 그 합에 대한 최대 최소를 물었어. 산술기하를 쓰자. 오케이? 그러면 항상 식은 합 기준으로 보는 거야. 항상 식은 뭐 기준으로? 합 기준으로 산술기하를 적용해야 돼. 그러면 모든 게 이쁘게 다 A, B로만 써있지 않아. 얘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야? X랑 EY지. 그럼 얘가 A고 얘가 B라고 생각해야 돼. 오케이? 그럼 어떠한 두 개의 합은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뭐보다? 이 루트 두 개의 곱보다. 얼마야? 곱하면 2xy. 이게 산술기야. 양수라는 전제 하인 거니까요. 맞아? 그럼 일단 우리는 뭘 알아? xy가 8이라는 거 알지? 그러면 얘가 8이니까 이건 얼마가 돼? 8이 16. 루트니까 4이 8. 최소 얼마? 8.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2x 더하기 3y가 얼마였을 때? 12였을 때 지금 뭘 물었이야? xy의 최대를 물었어. 얘는 1번 케이스. 합을 아는 상태에서 뭘 모를 때야? 곱을 모르는데 최대 최소를 구하래. 산술기하를 쓰자. 산술기하는 항상 누구를 기준으로 쓴다? 합을 기준으로 쓴다. 그럼 얘가 A고 얘가 B라는 가정하에 봐야 돼. 양수인가는 꼭 확인하셔야 되고. 오케이? 그러면 봐봐. 2x 더하기 3y는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누구보다? 2 루트 두 개의 곱. 두 개 곱하면 얼마예요? 6xy. 원래 일단 들어가요 앞에. 들어가 있잖아. 내가 말했지. 모든 게 A, B로 제시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누굴 A로 보고 누굴 B로 봐야 되는지는 얘 앞에 개수가 1이다 이런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야. 어떠한 두 덩어리에 대해서 그걸 더한 건 항상 2루트 두 개의 곱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덩어리로 보셔야 돼요. 근데 그 덩어리 기준은 뭐로? 합이 제시가 됐을 때를 기준으로 보라고. 오케이? 그럼 식을 써놓고 이제 나온 조건들을 촘촘히 가는 건데, 그럼 봐봐. 얘는 12. 얘는 2루트니까 일단 이거 없애면 몇입니까? 6. 제곱하면 36은 얼마입니까? 6xy보다 크구나. 그러면 xy는 얼마입니까? 6. 6이네요. 그래서 최대는 6. 아, 그리고 하나 더 물을 수도 있어.
그 최대가 될 때 x값과 y값은 무엇입니까? 요런 것도 물을 수가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봐봐. 우리 산술기하에서 언제 등호가 성립한다고 그랬어? 같을 때. 두 덩어리가 서로 같을 때. 뭐가 같을 때? 두 덩어리가 서로 같을 때. 이렇게 얘기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얘로 착각해서 xy 같다라고 절대 문제를 풀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애초에 시작의 덩어리는 무조건 합 기준으로 보기로 했지. 얘가 덩어리인 거야. 얘 둘이 어떻다고? 같다고. 얘가 같을 때 왜냐하면 최대값은 결국 이 등호에 해당하는 값으로 얘기해주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봐봐. 등호가 성립했을 때 최대를 갖고 그럼 그때 최대를 갖게 하는 xy 값이 뭡니까? 덩어리가 서로 같을 때 등호가 성립했습니다. 그래서 써주는 거야. 근데 둘이 더했더니 10이래. 근데 둘이 서로 똑같대. 각각은 얼마라는 거야? 각각은 얼마라는 거야? 왜? 아이 5야. 둘이 더해서 12니까 각각은 6인 거고. 맞아? 그럼 그때의 x는 얼마? 3. y는 얼마? 2.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실제로 곱하면 6 나오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봐봐. 역수관계는 여기 안 나와서 예를 들어 역수관계로 제시가 될 때는 어떠한 문제인 거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a 플러스 a분의 4의 최소를 구하세요와 같은 이런 문제. 단 a가 무슨 수일 때? 양수 양수일 때. 그럼 봐봐. 일단 덧셈으로 된 두 덩어리를 봅니다. 그리고 역수관계의 키포인트는 곱했을 때 문자가 사라지면 돼. 곱했을 때 뭐가 사라져? 문자가 사라져. 그러니까 완벽히 얘를 분모분자 자리를 바꾼 걸 역수관계로 착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완전한 역수의 의미는 아니고 곱했더니 뭐가 사라집니다? 문자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뭐라 부르자? 역수관계로 부르자. 그럼 역수관계였을 때 어떠한 최대 최소를 궁금해해? 뭐 쓰자? 산술기하를 쓰자. 근데 산술기하의 그 기준은 항상 합이 되는 두 개의 덩어리라고 그랬지. 두 개의 덩어리 나왔지. 오케이? 그럼 쓰는 거야. 어떻게? a 더하기 a분의 4가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이 루트 둘이 곱하는 거잖아. 그럼 곱을 일단 해보는 거지. 곱.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자동으로. a가 사라지면서 4. 그래서 얘는 몇 이상이다? 4 이상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인 거예요. 배웠을까? 요게 이제 뭐다? 산술기하의 적용법인 겁니다. 오케이? 그럼 봐봐. 필수에는 20번 한번 볼게.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최대 최소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우리가 요 파트에서는 산술기하 아니면 코시-슈바르츠 요 둘 중 하나로 봐야 되는데 우린 지금 이걸 배운 적은 없잖아. 그러니까 뭐겠어? 산술기하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 얘는 1번, 2번 케이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합값이 나왔어? 아니 또는 곱값이 나왔어? 아니요. 안 나왔지. 그럼 무조건 뭐로 봐야 돼? 역수관계. 역수관계로 지금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역수관계가 되려면 두 덩어리의 키포인트가 곱했었을 때 분모, 분자가 약분이 되면서 사라져야 되거든. 근데 지금 얘는 이거 두 개를 덩어리로 보고 싶지만 곱했었을 때 얘가 사라져? 안 사라지네? 그럼 얘는 조금 조작을 통해서 역수관계로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줘야 돼요. 오케이? 그럼 맞추는 거야. 어떻게? 얘를 x로 만들던가 얘를 x 빼기 1로 만들던가 그럼 뭐가 더 편하겠어? 후자. 얘를 x 빼기 1로 만드는 게 더 편하지. 왜냐하면 봐봐. 얘는 그러면 뭐 따로 써야 되는데 이 분모를 더 이상 쪼갤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무조건 분모 기준으로 분자를 맞춰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맞추냐? 일단 필요한 거 먼저 쓰세요. 4x 빼기 1 이렇게 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얘랑 똑같으려면 뭘 뒤에 더 추가로 써주면 원래 식과 똑같을까? 그렇지. 일단 이렇게 쓰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는 이 식으로 볼 수 있겠고 그랬을 때 얘는 역수 관계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여기서 뭘 쓰자? 산술 기하를 쓰자. 당연히 x가 1보다 크되 얘네들이 다 양수라는 가정하니까 가능. 그럼 덩어리는 이렇게 둘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요 부분만은 항상 뭐가 성립해? 크거나 같습니다. 이 루트 곱하면 얘 싹 사라지면서 뭐만 남아? 4. 근데 요거에다가 몇 추가하는 상황이야?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뒤에다가 이 4트를 유지해줘야 되는 거죠. 예
오케이? 그러면 얘는 최소값을 물었으니까 최소는 얼마입니까? 아 저건 루트로 안 들어가요? 아니 이건 정리 가능하잖아. 4 더하기 4니까 얼마? 아 그러니까 최소는 안 들어가지. 여기 따로야. 아, 오케이? 되셨습니까? 네. 그럼 얘들아 이 최소값을 가질 때 x 얼마겠니? 봐봐 다시 산술기하는 등호 어떨 때 성립한다 그랬어? 서로 같을 때. 여기서 A, B가 키포인트가 아니라 합 기준으로 봤을 때 두 덩어리가 서로 어떨 때? 같을 때. 그럼 여기서 봐야 돼? 두 덩어리는 어디서 봐야 돼? 아래서 봐야 되는 거지. 두 덩어리가 뭐야? 얘랑 얘인 거잖아. 이 둘이 서로 어떨 때? 같을 때가 산술기가 성립한 거였다고. 오케이? 잘 봐야 돼. 식변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얘 둘이 같다고 4에 x 빼기 1과 뭐랑 똑같다고? x분의 1분의 x 빼기 1분의 1이 서로 같다고. 맞아? 그러면 얘는 x 빼기 1의 제곱은 얼마다? 4분의 1이다. 그러면 x는 1 뿔마 2분의 1인 거 아니야? 네. 근데 우리는 1보다 어떻다 그랬어? 그다음 크다 그랬으니까 뭐 선택? 1 플러스 2분의 3. 그렇지 2분의 3 선택. 오케이? 그러니까 산술 기하는요 이 세 가지 케이스도 당연히 언제 써먹는지를 아셔야 되겠지만 그때 그러면 어떨 때 등호가 성립하는지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무조건 최대최소만 묻지 않아요. 최대최소 가질 때 그럼 본래 문자값은 얼마니도 묻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어떠한 덩어리를 기준으로 산술기하를 쓰는가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인 겁니다. 이번에는 봅시다. 어떠한 두 개의 곱에 뭘 찾으시오야? 최소값을 찾으시오지. 네. 여기로 뭔가 각이 보이니? 아니요? 안 보지? 봐봐. 일단은 문제를 볼 때 뭔가 문자에 양수가 있어. 그러면 우린 일단 뭘 떠올려야 되냐? 양수의 시작. 산술기하를 먼저 첫 번째 떠올려야 돼. 한 단어예요, 산술기가. 그냥 이 부등식을 산술기하 그 절대 부등식이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할 건데 봐봐. 일단은 뭔가 조건에서 양수가 있어. 그러면 쎄하게 산술기할 가능성이 높겠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건데 봐봐. 일단 첫 번째 합 나왔어? 아니. 뭐 곱 나왔어? 아니. 아니고 그리고 역수관계도 지금 요렇게는 안 보이지. 그럼 일단 첫 번째 생각 전개해야 돼. 산술기와 같은 너끼리 싹 들어. 근데 합도 아니고 곱도 아니고 뭔가 각이 아예 안 보여. 그럼 일단 뭐부터 하자? 전개부터 하자. 그럼 전개하면 뭐가 됩니까? A, B. A, B 더하기 마지막 거부터 먼저 쓸게. A, B분의 4 그리고 중간에는 이렇게 곱하면 4 이렇게 곱하면 1 얼마? 5. 어머나! 이렇게 전개하고 봤더니 어떻게 돼? 역수. 요 부분이 일단 이야. A가 양수, B가 양수니까 잠깐만 봐봐 곱한 것도 당연히 양수인데 얘네 둘이 이 두 덩어리가 무슨 관계? 역수 관계. 여기서 뭘 쓸 수 있다? 산술 기하를 쓸 수 있다. 이 루트 곱 얼마야? 4. 4 뒤에 5 그렇죠. 더해졌으니까 5 이렇게. 그럼 얼마입니까? 네? 4 더하기 5 아니에요? 9 오케이? 왼쪽에 뭐? 드디어 마지막 봐봐 산술 기하는 모든 문자값이 무슨 수라는 가정하에 보는 거야? 양수라는 가정하가 산술 기하야. 오케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 문자 중에서 좀 특수한 케이스였을 때 요걸로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 코시 슈바르츠는 읽어봅시다. A, B, X, Y가 무슨 수일 때? 실수. 양수에서 조금 더 확장이 된 상태인 건데 뭔가 최대 최소를 물어봐. 그럼 뭐 쓰고 싶어야 돼? 코시 슈바르츠 쓰고 싶으셔요. 요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인 겁니다. 모든 문자가 다 무슨 수였을 때? 실수였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곱한 건 항상 그거랑 같습니다. ax 더하기 by의 제곱보다. 이게 코시 슈바르츠라는 부등식이야. 알겠어?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건데 봐봐. 예를 들어서 약간 요런 느낌인 거예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뭐 10일 때 x 플러스 2y의 뭐 최배가 얼마입니까? 요런 걸 물었어. 오케이? 그럼 일단은 봐봐. 얘를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으로 적용을 해볼게. 그럼 봐봐. 요 1차를 기준으로 맞춰서 보는 거야. 왼쪽은 다 제곱 더하기 제곱이고 오른쪽은 1차죠.
그러면 일단은 뭘 쓸 거야? x 플러스 2y의 제곱을 쓸 거야. 그거는 얘보단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어떠한 두 개의 곱들이요. 그러면 봐봐. 얘는 1x 2y지. 그러면 1x 1제곱 x제곱 더하기 2제곱 y제곱. 어이. 이게 공식이야, 공식. 아이. 피타고라스에서 왜가 없잖아. 두 변이 3하고 4야. 그럼 빗변은 얼마야? 오. 공식 써서 5라고 쓰듯이 여기서 이건 코시-슈바르츠로 적용해야 되겠다라는 걸 내가 캐치했어. 그러면 그 틀에 맞게 얘를 써주는 거야. 근데 얘가 얼마야 일단? 10이지. 그래서 얘 5, 10이니까 50이죠. 제곱해서 50 이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최대가 되려면 얼마야? 뭐 5루트인가요? 이렇게 찾는 거. 이건 그냥 코시-슈바르츠로 한번 적용을 해본 거야. 알겠지? 왜 이렇게 성립하는지 절대 부등식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 됐을까? 그리고 언제 이 코시-슈바르츠를 쓰는지를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 그거를 얘기를 해줄 거야. 알겠지? 이해가 될까? 그럼 이렇게 생겨먹은 절대 부등식을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되게 벽에다 대고 수업하는 게 문제지 않아요? 아니야. 지금 굉장히 행복해. 네. 봐봐. 그러면 얘가 내가 지금 어디 부분이 더 큰지 모르니까 얘에서 얘를 빼볼게. 그러면 봐봐.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에서 뭘 뺄 거냐면요. ax 더하기 by의 제곱을 한번 빼볼게요. 그러면 얘는 전개를 하면 뭐가 됩니까? a제곱 x제곱 그리고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이 되겠죠. 맞아? 얘는 제곱을 전개하면 뭐가 돼? a제곱 x제곱 맞아? 그리고 플러스 2abxy 일단 얘를 써서 싸. 그리고 뒤에는 뭐가 돼? b제곱 y제곱으로 전개가 되지. 이 둘을 뭐 할 거야? 뺄 거지. 빼면 a제곱 x제곱 사라지고요. b제곱 y제곱 사라지고요. 얘만 뭐로 바뀌어? 마이너스. 근데 이게 보여야 되는데 봐봐. a, b, x, y를 굳이나 ay 곱하기 bx로 볼 수 있을까? 많은 거 맞아? 얘기하시네. 그러면 봐봐. a제곱 y제곱 마이너스 2ay bx 더하기 b제곱 x제곱은 뭐로 인수분해돼? ay 빼기 bx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면 봐봐. 얘를 뺐는데 그게 어떠한 실수들의 뭐 곱셈을 하고 뺄셈을 한 다음에 그걸 제곱을 하래. 그럼 그 값은 일단 뭐다? 이상 0 이상이다라고 얘기 나올 수 있는 거잖아. 아하. 뺐더니 0 이상이래. 그럼 얘가 얘보다 항상 크거나 같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 산술기하든 코시-슈바르츠든 언제 등호가 성립하는지는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얘는 여기로 붙어왔지. 얘가 등호가 성립하려면 얘가 몇이 되는 순간? 0이 되는 순간이 등호가 성립하는 거란 말이야. 맞아? 그러면 AY랑 뭐랑 같다? BX랑 같다. 얘를 B로 보는 게 조금 더 좋아요. AY랑 BX랑 같다라는 건 X 대 Y가 뭐 대 뭐라는 거야? A 대 B라는 거죠. 맞아? 그래서 X, B랑 개수 B가 서로 같을 때 오케이? X, B랑 개수 B랑 서로 어떨 때? 같을 때 우리는 뭐다? 등호가 성립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오케이? 얘는 이걸 뺐더니요. 그게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래서 0 이상 이어서 얘는 항상 이렇게 생겨먹은 절대 부등식이 있어요. 라는 것인 건가요? 됐을까? 그럼 봐봐. 우리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그럼 언제 써먹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언제 써먹냐면요. 웬 써먹냐? 얘라. 언제 써먹냐? 얘는 요때만 써먹습니다. 제곱의 합과 그리고 오케이 1차의 합 구조 고 생긴 식의
최대 또는 최소를 물을 때 써먹습니다. 봐봐. 산술기하는 합과 곱 또는 곱과 합 그리고 역수 관계일 때 썼었지. 오케이? 역수 관계일 때 썼었지. 근데 산술기하는 합과 합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뭐와 뭐 조합? 합과 합조합. 조금 더 디테일한다면 하나는 1차 합, 하나는 1차 합. 제곱의 합. 아니 네. 오케이? 하나는 1차 합, 하나는 제곱의 합. 이러한 조합으로 나온 어떠한 식의 최대 최소를 물었어. 그럼 뭐 써자? 코시-슈바르트 쓰자. 오케이? 일단 첫 번째 x, y가 실수였을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고 그리고 4x 더하기 3y 어쩌고야? 맞지? 얘 범위를 구하래. 그럼 일단은 보는 거야. 합과 합이지. 제곱의 합과 1차의 합이네. 그럼 뭐 쓰자? 코시-슈바르트 쓰자. 그럼 그 코시-슈바르트를 쓸 때에는 웬만하면 1차를 기준으로 얘를 맞춰준다라고 생각하세요. 누구를 기준으로? 1차를 기준으로. 덩어리를 볼 때는 1차의 합을 기준으로 무언가를 만들자. 오케이? 그러면 봐봐. 얘는 지금 보면 4x 더하기 3y의 제곱은 항상 같거나 같습니다. 어떠한 제곱의 합으로. 그럼 봐봐. 얘 제곱 얼마야? 16 더하기 9. 그리고 문자 얼마?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오케이? 일단 여기 쉬운 거니까요. 그럼 얘가 얼마입니까? 4. 얘는 25요. 총 얼마야? 6. 25 곱하기 4니까 100 이하죠. 오케이? 그럼 어떤 걸 제곱해서 100 이하라는 건 4x 더하기 3y라는 건 맥시멈, 10 미니멈, 1 마이너스 10이죠. 얼마 10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오케이?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된 겁니다. 끝이에요? 얘는 지금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두 번째 한 번 더 볼게. 3x 더하기 4y가 얼마? 5였을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 뭐 최대 최소 어쩌고로 하래. 그럼 일단은 봐봐. 우리는 1차 합과 제곱의 합이지. 뭐 떠올려야 돼? 코시-슈바르트. 누구 기준으로? 1차 기준으로 덩어리를 만들자. 오케이? 그러면 계속 틀을 유지를 할게요. 3x 더하기 4y의 제곱은 항상 얘보단 크거나 같습니다. 개수 제곱 얼마예요? 9, 16이니까 25. 그리고 x 제곱 더하기 문자. 오케이? 그럼 얘가 실제로 얼마입니까? 지금 5니까요. 25죠. 25 약분되면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몇 이상이다? 1 이상이다. 오케이. 그러면 그때 x 값, y 값은 얼마일까요? 등호 언제 성립한다 그랬어? 비가 같을 때. 개수비와 문자비가 어떨 때? 같을 같을 때. 개수비 4대 3b 뭐랑 같을 때? 문자 b랑 같을 때. 그럼 얘 또 3x는 4y에서 하지 말고 4대 3이 되지. 이것도 좀 쉽지 않잖아. 얘를 그냥 4k. 얘를 3k라고 두시고요. 우리가 요 합값이 나왔잖아 지금 여기에. 요 x 대신 뭐 넣어? 4k. 요 x 대신 뭐 넣어? 3k. 맞아? 될까? 4k 넣으면 얼마입니까? 12k? 12k니까 24k. 골드네요. 걔가 5네. 그렇지? 그럼 k는 얼마? 24분의 5. 대입을 하면 계산은 좀 그지 같네요. 그렇지? 분수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더라라는 거인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닭장 넓이의 최대 최소 어쩌고를 물었어.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얘를 A, 얘를 B라고 한번 해보자. 맞아? 그러면 일단 뭐 얘들은 길이일 테니까 당연히 뭐 양수라는 가정을 할 수가 있겠고.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일단 뭐가 성립해? A제곱 B제곱은 피타고라스 정리. C제곱. 맞아? 얘 얼마다? 4네. B라는 거 아는 상태에서 내가 구하라는 게 뭐야? 이 닭장의 넓이. 넓이지. 그럼 넓이는 어떻게 구해? 2분의 2. 그렇지. 2분의 1 AB 값에 대한 최대 최소를 묻는 거지. 그럼 봐봐. 얘 코시-슈바르트일까 산술기할까? 순수를. 얘를 제곱 더하기 제곱 있다고 해서 코시-슈바르트 쓰시면 안 되죠. 코시-슈바르트는 사실은 뭐 합 관계에 있을 때 쓰는 거라고. 맞아? 그럼 얘는 어떻게 산술기하로 우리는 계산을 해야 되겠다. 좀 이상한 느낌의 합곱 같지만 어쨌든 얘는 코시-슈바르트는
아니다. 키 포인트인 거야. 그럼 산술기하로 갈 건데 항상 그 산술기하 기준은 합덩어리, 합이 나온 거 기준으로 봐야지. 그럼 얘가 어쨌든 합인 거니까 이걸로 한번 보자. 그러면 어떠한 두 덩어리가 있어? A제곱과 B제곱이라는 얘의 두 덩어리의 합은 항상 그거 나왔습니다. 뭐? 2 루트 두 개의 곱. 근데 우리 A제곱 B제곱의 루트 씌우면 뭐로 나와? AB. 그렇지. 그럼 얘가 얼마야? 400 아니야? 네. 그럼 A, B는 몇 이하? 200 이하. 아. 맞아?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2분의 1 AB의 최대니까 얼마겠어? 아. 이 AB가 200 이하잖아. 그럼 2분의 1 AB는 100. 100이지. 100. 100. 됐어? 빨리 가, 너무 이 막 날라가는데요. 근데 쪼가리가. 아니 그 선생님 이제 물 마시고 와도 돼요? 아니 수업 끝났는데요? 우와. 이제 물 마시면 가도 되는 거네요? 왜 이렇게 힘들어해? 원래